앞에 두 분 발제 토론을 통해서 해녀 항일운동의 지금 독립유공자 서운의 문제, 보훈 정책의 문제에 대해서 좋은 발표 토론이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 발표 두 분은 이 좀 비교 문화 검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와이 쪽하고 연변 쪽에 이주 여성들과 그다음 우리 제주 해녀들의 어떤 그 여성성 내지는 그들의 활동 이런 것들을 상호 비교하는 그런 발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쭉 센터장으로 일을 하다가 지금은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해녀 문화에 대해서는 해녀의 역사적 고찰이라는 글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고 해녀 항일운동에 관련된 좀 기본적인 글을 예전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주 여성 항일운동과 해녀들의 문제를 다른 지역과 좀 비교하는 좋은 발표 토론에 진행을 맡게 되어서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오늘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기 때문에 원래 발표 두 분에게 25분씩 드려야 하는데 20분 정도 드려야 토론자분들도 10분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먼저 하와이 한인이민연구소의 이덕희 소장님, 이덕희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디아스포라 시각에서 본 섬 여성의 저항, 제주와 하와이 여성 비교라는 주제의 좋은 발제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희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덕희 선생님은 하와이 가서 사신 지 꽤 되셨는데 우리 제주도에 예전에 와서 이제 몇 년간 사시면서 제주도 문화에도 흠뻑 매료돼서 이제 제주도 그 등대 옛날 도대뿌리라 그러죠. 그런 관련된 책도 내시고 상당히 제주도의 이런 문화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와이 산지 52년 됐고 미국으로 간 지는 57년 된 변방인입니다. 그리고 제주 명예 도민이에요. 그래서 아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988년에 제주의 도대뿔이라는 책을 아마 제가 처음으로 출간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도대뿔이 뭐 문화유산으로 지정 과정에 있다가 또 뭐 탈락을 하고 어쩌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원래는 도시계획, 환경계획을 한 사람이고 30년 동안 일을 하고 2000년부터는 한인 이민사로 외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 한인 이민이 2003년에 100주년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전폭적으로 이민사를 연구를 하면서 또 여성의 활동에 대해서를 연구를 했는데 사실 오늘 하와이 한인 여성과 제주의 비교를 하는 것은 제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제주 명예 도민이긴 합니다만은 그냥 관광객의 입장에서 제주 해녀들을 그냥 이렇게 봤지 그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한 적은 없고 이번에 처음에 한 달 전쯤에 와달라는 초청을 받고 그야말로 벼락치기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분 심옥주 교수님 또 나 교수님 다 발표하신 거를 제가 중복을 하지는 않고 저는 하와이 여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제주 여성에 대해 항일운동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진은 하와이 한인 여성 1912년에 국민회라는 단체의 5주년 기념 행사를 할 때 열세도를 한국의 열세도를 대표를 해서 여성들이 한복 하얀 한인민족이니까 물론 한복을 입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겁니다. 하와이 이민은 1903년 1월 13일에 첫 번 이민단이 도착을 해 시작으로 1905년 6월 8월에 이민이 중단될 때까지 약
950명의 이민이 왔어요. 제가 7,415명의 명단을 지금 작성을 해서 웹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때 그 7,400명 중에 640명의 여성과 어린아이 550명을 포함을 해서 왔어요. 그리고 그 후 5년 동안 2,000명이 미주 본토로 재이민을 갔고요. 한 1,000명쯤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1910년도 인구조사에 하와이에 20세 이상 여성 296명을 포함하여 총 4,533명의 한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의 그 지금 20세 이상 그 아주머니들 290명 한 300명 되는 온 사람들이 다 남편을 따라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혼을 하고 벌써 이혼을 하고 자녀만 데리고 온 사람도 있었고 또 걔 중에는 한국에서 벌써 공부를 하고 가르치다가 온 사람도 있었고 대부분이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숫자를 지금 보실 수 4,533명. 그래서 이렇게 1940년대까지 6,900명쯤으로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는 사진 신부 한 680명이 조인을 하게 됩니다. 사진 신부는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사진을 서로 교환을 해서 결혼을 하자는 약속을 하고 온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1920년에 20세 이상 여자가 687명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바로 그 사진 신부들이 조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하와이에 있는 한인 인구와 본토에 있는 인구를 비교를 해보면 하와이는 4,533명, 미주 본토에는 한 462명이 13개 주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사실 하와이에 형성이 돼 있었던 거고요. 점점 이제 늘어나서 본토에 가는 사람들도 늘어나서 1920년대에는 보시는 대로 1,200명이 25개 주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1,200명 중에 755명은 캘리포니아 주에 있었고요. 그 여자들이 와서 뭐를 했냐 하면은 벌써 1908년경에 신명 부인회는 신은 새 신자의 밝을 명자입니다. 새로운 여성, 밝은 여성 그런 부인회를 조직했고요. 여러 지부도 조직이 됐습니다. 일부 명단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신문이 없어서 이 사람들의 그 조직 목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1909년에 부인교육회가 조직됐을 때는 10명의 발기 회원이 있고 명단은 현존치 않는데요. 어쨌든 국민보호회, 신한국보회 전체 그 발기 조직하는 목적이라 이런 것이 크게 실렸습니다. 그래서 제 글에 그거를 실렸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1913년에는 이 두 단체, 신명부인회와 부인교육회가 그리고 다른 두 단체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다른 두 단체가 합쳐서 우리 네 단체가 따로 활동을 하지 말고 합쳐서 하자 해서 대한인부인회를 1913년에 합니다. 여성 단체가 합동하여 조직했고 목적은 자녀의 국어교육 장려, 일본 제품 배척, 교회와 사회단체 후원, 재난동포 구제 노력을 한다. 임원 명단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김일현 독립운동 소식이 우리는 3월 9일, 하와이 시간으로 3월 9일에 알려지자 3월 15일에 이 대한인 부인의 지부 임원들과 이렇게 한 41명이 국민회에 모여서 우리 목적을 다시 새롭게 하고 독립운동 중 참상을 당하는 사람과 부상자를 구원하자는 목적으로 대한부인구제회를 다시 조직을 합니다. 이 대한부인구제회는
처음에는 대한적십자라고 이름을 하려고 그랬는데 국제적십자회에 가서 신청을 하려고 그러니까 대한이라는 나라가 없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대한부인구제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적십자 그 두 권에다가 적십자 레드크로스를 그렇게 나눴습니다. 어쨌든 19년에 조직된 대한부인구제회가 1931년에 두 계열로 나누어서 그렇지만 같은 이름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임원, 회원 명단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1949년에 그 국민회 쪽 계열의 그 부인구제회는 대한인국민회로 이름을 바꿨고요. 동지회 쪽 부인구제회는 1973년까지 존속을 했습니다. 대한부인구제회 그 조직을 보면 대표와 사무를 총괄하는 총부가 있었고 그래서 중앙부라고 불렀고요. 대표는 지방에서 선출을 했고 대표의 자격이 뭐냐면 22세 이상 국한문 능통한 사람과 아니면 국문과 영어만 해도 합당하다. 이거를 보면은 벌써 한글을 다 깨우치고 한문을 배운 사람들이 이 부인구제회 대표 노릇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그 야권에 보면은 대표가 파면될 수가 있는데 지방 1번 회원의 부탁을 저버리거나 소임은 감당 못할 때 임원에서 대표에서 파면을 당한다는 게 그 약관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1919년 3월 30일에 조직이 되면서 단체 사진을 찍은 겁니다. 두 권에 잘 안 보이는데요. 근데 저 위에 꼭대기에 단기까지 만들었어요. 걸려 있죠, 중앙에 단기. 회원증입니다. 이게 A4 용지 2배 되는 큰 종이에요. 이분들이 스케일이 컸어요. A4 용지 따위 이런 따위로 회원증으로 아니라 2배나 되는 큰 것. 더군다나 칼라로. 그래서 적십자가 있고 대한부인구제회 이렇게 읽으셔야 되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본적. 한국의 주소 이런 거를 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첫 번 활동으로 아까 했듯이 김년 독립운동에 참석을 했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참상을 한 사람들은 도와주겠다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기금 모집을 합니다. 뭐를 했겠어요? 우선 이거부터 대한부인구제회 초대 회장 손마리아의 사진입니다. 근데 컨퓨즈가 돼가지고 대한인 부인회의 첫 번 회장이 황마리아였어요. 근데 이 대한부인구제회의 첫 초대 회장은 손마리아. 그래서 보통 손마리아의 사진을 황마리아라고 갖다 붙입니다. 여성사 사진관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저분은 손마리아. 그리고 기가 처음에는 생생했는데 이게 낡은 기 사진이고요. 첫 번 활동으로 한 것이 대한 독립선언서를 포스터로 만들었습니다. 김년 독립운동 이후에 수백 가지의 포스터가 프린트가 됐는데 포스터로 칼라로 나온 거는 아직까지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성들이 했어요. 대한부인구제회에서 350불을 들여서 3,000장을 해서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순이익금 2,000불을 받았습니다. 이 포스터는 보통 독립선언서하고 달려요. 위에는 독립선언서 33인 이름이 있고요. 밑에는 임정개가 임시헌장 이런 다 들어있어요. 첫 내각도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태극기를 교차를 시켰고 무궁화를 했고 이게 칼라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항일기념관에 갔더니 저게 걸려 있어요. 그런데 항일기념관에는 제주항일기념관입니다. 제주항일기념관은 어디서 얻었냐면 독립기념관에서 얻었어요. 독립기념관에는 이걸 내가 아무리 고쳐라 그래도 못 고치고 있어요. 왜냐? 이게 호놀룰루 부인 구제회들이 만들었던 포스터라는 걸 모르고 미주에서 발간된 포스터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항일기념관에도 그냥 미주에서 발간된 포스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1919년 4월 말이나 아니면 5월 초에 호놀룰루에 있는 대한부인구제회 회원들이 만든 포스터입니다. 저한테는 저렇게 이게 제가 사이즈를 보여드리려고 포스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독립기념관에는 원본이 하나 있어요. 그 2,000불 중에 800불은 독립군에다 보냈습니다. 독립군에서 온 영수증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국에다 보내서 그 참상당한 사람들한테 논아줬는데 정확하게 어디를 통해서 보냈는지는 제가 지금 아직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마우이 섬의 지부 회원들입니다. 처음에 왔던 그 여성들이 제가 늘 말하는데 대한민국 역사의 맞벌이 부분은 하와이에서 시작됐다. 왜냐하면 여자들도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했거든요. 개량 한복은 하와이가 원조다. 더웠기 때문에 치마단을 올렸고 소매가 3분의 1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마우이 회원들의 사진입니다. 이분들은 5만 가지 장사를 다 했어요. 가래떡을 저렇게 만들었어요. 손으로 늘리고. 대구무침도 해서 팔고 계란 장사도 하고 김치도 하고. 어쨌든 이분들이 모은 돈이 한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서 갖다 바친 돈이 20만 불. 지금 돈으로 하면은 400만 불이 넘기 때문에 한국 돈으로 하면 5억 정도, 10억, 네, 10억. 하여튼 뭐 그런 정도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 첫 번 왔을 때에 사탕수수 농장의 남자 노동자의 월급이 16불 내지 20불이었고 여자는 그거보다 2불이 적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은 20불 한 달 월급이 20불 내지 30불도 안 될 때부터 시작을 해서 대한민국이 성립될 때까지 이 사람들이 모아서 보내준 돈이 그렇게 많았어요. 국민의 동지회라는 다른 단체도 있었지만 후원금은 여성들이 다 받습니다. 남자들은 회비만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장사만 한 것이 아니라 연극도 하면서 입장료를 받아서 돈도 받고 후원금을 얻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끼를 살리는 그런 방편으로도 사용을 했고요. 향수를 달래는 그런 목적으로도 이런 연극도 했고, 이 연극했을 때 이게 전부 다 대한부인구제회 회원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후원금만 모은 것이 아니라 이 대한부인구제회 회원들은 하와이의 한국 사회를 대표를 한 한국 한인 사회의 어머니자 대표였습니다. 안방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와이 전체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한복,
백이민족 하얀 한복을 입고 이거는 두건까지 쓰고 행렬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거는 32년에 참석을 했던 거고요. 거기서 눌러서 해주세요. 2차 대전 때는 이렇게 붕대 감기도 같이 했고요. 2차 대전이 이제 말이 되면서 또 이 사람들은 뭐를 했냐면 미국 정부에서 빅토리라는 펀드레이징을 할 때 우리 한인을 대표를 해서 미국의 펀드레이징에 같이 참여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건국 새 나라가 건국되려면은 미국이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뜻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해서 후원금을 모아서 미국 정부에다 바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대한부인의 구제 사람들은 후원금을 모으고 어쨌든 후원금만 모은 것이 아니라 이 42년이 이렇게 됐다면은 정책 수립에 같이 참여를 해서 대한한족 대회를 할 때 같이 정책 수립을 하는 그런 활동도 같이 합니다. 건국 후에는 전쟁이 났으니까 구호물자도 마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활동은 국권 회복으로 시작을 해서 대한민국 성립까지 건국까지 그때까지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 후에 보냈을 때 영수증도 남아 있고요. 어쨌든 대한부인의 이렇게 활동을 요약을 하면 제가 다 요약을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제주 여성의 항일 활동을 보면은 두 부류로 제가 구분을 했습니다. 그냥 끄셔도 돼요. 그 여성단체 임원은 제가 임원 명단을 다 지금 작성을 해놨는데 임원 명단만 해도 135명이에요. 700명 여성 중에 한 350명이 이렇게 쭉 계속해서 여성단체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 단 5명만 서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국 경우와는 달리 미국의 자손들은 할머니의 조국 아니면 어머니의 조국에서 어머니나 할머니가 활동을 한 것에 상흔을 받는다는 것을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는 좀 어폐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꼭 상흔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심은 없습니다. 한 예로 지금 100세 된 2세 한 분이 어머니가 잘 알려진 활동가였는데 그거 신청 안 하겠다. 어머니가 노력을 하고 이렇게 희생을 했던 것이 정부에서 어머니 나라의 정부에서 상장을 받거나 보상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와서 우리가 뭐 신청을 하거나 그렇게 않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서, 미국인으로서의 정서와 우리 한국에서 사시는 분의 정서가 좀 다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주 인구와 해녀에 대해서 지금 한 달 전에 이제 벼락치기를 하면서 인구 수하고 해녀 수가 어떻게 됐나를 여기저기 자료를 찾고 제주연구원에서도 받아내고 박찬식 교수님의 그 논문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1910년에 10세대 10가구 중에 한 가구만 해녀가 나와 있더라고요. 32,000가구 중에 한 3,000명이 해녀가 있었고요. 1932년에는 한 4,700가구 중에 8,900명 해녀가 있어서 이때 되면은 한 다섯 집에 한
집은 해녀가 있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제가 왜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내놓느냐 하면은 해녀나 이런 연구를 하면서 이런 기초 자료가 좀 부족한 거를 느꼈기 때문에 자료 없음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찾아보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하나 넣었습니다. 어쨌든 제주 여성들의 항일 운동은 두 부류로 나눴어요. 소위 말해서 서울 유학파 3명의 활동, 그 다음에는 해녀들의 시위. 뭐 다 여러분들이 다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짧은 기간에 공부를 좀 하면서 많은 질문이 들었던 것을 제가 요약하면서 제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서울 유학파 3명에 대해서는 심옥주 선생님이 계속해서 그 후에 항일 1919년 이후에도 무슨 활동을 했다, 뭐 교육자가 됐다, 의사가 됐다, 사회복지가로 활동을 했다 하는 거를 계속으로 해서 쓰셨어요. 그런데 해녀 시위에 대해서는 어느 논문을 봐도 3월 달에 3번 시위가 있었다. 뭐 누적수가 19,000이다. 어떤 논문에는 2,000이다. 뭐 어떤 7,000이다. 이렇게 다 다르게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1932년 3월에 3번 시위로 끝난 걸로 이렇게 했어요. 결국 해녀의 항일 시위를 일시적인 것으로 취급을 한. 저는 그렇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많은 분들이 뭐 17,000명이 참여를 했든 2,000명이든 참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단 그 3번 항일 시위를 하고 그냥 물질만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을 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계속을 했냐 하는 데 대해서 좀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해녀 조합을 했다. 근데 해녀 조합을 발기한 사람의 이름이 김태호라고 있는데 김태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전혀 언급이 없고 왜 그 사람이 남자였다면 왜 제주 해녀 조합을 발기를 남자가 했냐, 그 많던 여자들은 왜 그거를 안 했냐, 또 김태호와 해녀의 관계가 뭐였냐 하는 이런 거를 좀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또 해녀 조합의 약관이라든가 또 회원 명단 또 임원 명단 그런 것이 좀 이렇게 발굴을 해내면 서원 과정에서도 이 사람들이 임원이었어 하는 얘기도 할 수가 있을 거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단 한 번만에 그 조직 활동으로 끝난 게 아니니까 계속해서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더군다나 체포됐던 사람이 30명이다, 뭐 40명이다, 100여 명이다 하는데 그 명단이 있더라고요. 박물관에 가니까 그 책이 이렇게 전시가 됐는데 그것이 전산화돼서 지금 알려졌는지 누가 그거를 좀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심도 있는 자료 추적과 분석을 통해서 해녀들의 행일 활동이 일시적인 시위로 끝난 것이 아니고 여성의 경제권과 인권을 찾으려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어졌음을 밝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일 기념관에 이렇게 하와이에서 만든 포스터가 걸려 있듯이 해녀 박물관에 가니까 제주도 어업조합 규약이라는 것도 있고요. 제주도 해녀 어업 조합 연혁이라는 것이 아마 역사책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1926년에 나왔더라고요. 또 제주도 해녀 입어 문제 경과, 제주도 해녀 입어 조합 연혁 이런 것이 다 있어요. 네. 해녀 활동, 항일 활동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좀 인용을 하고
전산화를 해서 알리면 아까 여러분들이 홍보를 하자는데 그냥 말로만 멋진 말로만 홍보를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민사를 공부를 하면서 하와이 이민사에 대한 자료가 없다. 막 그렇게 언제든지 한탄을 했는데 이번에 해녀 공부를 조금 하면서 정말 자료가 없구나. 아니면 자료 발굴을 아직 못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는 연변대학교의 박미화 교수님의 발제가 되겠습니다. 젠더의 시각에서 본 여성항일운동, 연변 여성과 제주 해녀 활동 비교라는 주제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박미화 교수님은 연변대 사회학과에서 역사사회학을 전공하시면서 만주 조선인 관련 연구를 계속해 오시고 있습니다. 발제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 연변대학교에서 매천리 날아온 박미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저는 해외 한인 여성, 주로 조선족 여성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사실 여성에 관해서는 박사과정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사실 한국의 그 한국학중화연구원 다 아시죠? 예전에 정신문화연구원이라고 거기서 박사 학위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여성으로 박사 논문을 쓰려고 했는데 교수님께서 여성학이 뭐 학술이라도 되냐, 뭐 학술도 아니다, 뭐 이러면서 저보고 다른 주제로 바꾸라고 해서 여성을 그때는 하지 못하고 생존을 위하여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못하고 돌아와서 여성에 그냥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을 때까지만은 괜찮았어요. 근데 임신을 하고 나서 남편이 꼭 뭐 남자애를 낳아야 한다, 뭐 이런 스트레스를 주면서, 그리고 진짜 남자애를 낳았더니 한 달 동안 아기가 작다는 이유로 앉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자기는 밖에 나가서 한 달 동안 술만 마시고 축하주를 마시고 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완전히 뚜껑이 열려가지고 여성주의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쓴 주제가 만주조선인 한길 여성에 관련된 연구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통해서 만주조선인 여성들의 강한 의지로부터 우리 여성 해방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그러한 여성들의 후손으로서 저도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그리고 직장에서도 또 뭐 성과를 내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불만이 잔뜩 했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불평등한 대우만 받냐, 이렇게 하면서 불만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제주 해녀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진짜 제가 그동안 뭐 받아온, 그리고 제가 생각해왔던 불만이나 이런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요청해주신 제주도 도청과 그리고 저의 예전에 그 한일 여성 논문을 심사해주시고 이번에 또 요청해주신 심옥주 교수님한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간단히 제가 한 10분 동안 말씀을 드리자면, 한일 여성 연구에 관련된 연구는 90년대 이전까지는 주로 전반 한일 여성 운동의 전반적인 흐름을 정리하는 이런 추세였고요. 90년대 이후부터는 개별적 여성 한일 운동가, 예를 들면 유관순 등 특정 인물들에 대한 연구가 주로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러한 추세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요. 그러한 와중에 지역별 연구, 만주, 러시아, 그리고 강원도, 제주도 해녀 등 지역별 연구도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각으로 보면은 한일 운동을 통한 남녀 평등, 그리고 여성 해방이 강조되는 이런 젠더 시각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했던 연구를 기반으로 만주조선인 여성들과 그리고 제주 해녀의 공통점을 도출한 기초에서
차이점을 젠더 시각에서 봄으로써 제주 해내 항일 여성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해석하고 그리고 그러한 가치를 발굴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선은 만주조선이 항일 여성사를 살펴본다면 그들은 주로 동북 항일 연군 그리고 반일 부대 이러한 부대에 귀속되어서 항일을 진행해 옵니다. 그리고 이런 부대에 소속되지 않는 여성들도 항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독립운동가의 아내, 그들은 부대에 귀속되지 않더라도 나름대로의 항일 운동을 진행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주조선인 항일 여성들의 항일 운동은 야하 운동, 그리고 본여회 사업, 그리고 실전 및 후방에서의 운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야하 운동을 통해서는 주로 문맹 여성들을 개화시키고 깨우치는 운동, 그리고 남녀 평등, 혼인 자유, 여성 해방을 통한 본여 운동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이식을 많이 깨우치는 운동이었고 본여회 사업은 주로 본여회에 가입한 본여 회원들이 구체적으로 진행합니다. 삐라를 뿌리거나 그리고 비밀 암호를 전달하고 망을 보고 이러한 운동, 그리고 유격대 혹은 혁명군에 대한 지원 사업도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탄약을 나르고 그리고 부상자를 간호하고 물자를 노획하는 등 사업. 끝으로는 선전 사업, 군중 사업을 통한 본여 동원 그리고 회원 확보 이런 활동에도 참여를 하고 마지막 실점이 후방에서의 운동은 주로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작식대, 재봉대, 일호대, 실전, 총을 메고 전투에 직접 참여한 여성들의 활동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실전에 참여한 이러한 여성들도 남성 전사들이 쉬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뭐 식량을 장만하거나 이복을 만드는 그리고 부상병들 간호하는 이러한 활동에 많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남자들이 하지 않으니까 여성들이 했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칭찬도 받지 못하고 무시되고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제주 해내의 경우에는 31년부터 앞서 교수님들 다 발표를 하셨겠지만 31년부터 32년 1월까지 진행된 그 제주도에서 가장 최대 해녀들이 조직한 가장 큰 항일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주 해녀 운동에 관한 관점은 생존권 확보란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현재는 항일 저항 이직과 민족 투쟁의 일면이 많이 보여지는 민족 항일 무장 투쟁의 한 부분으로 봐야 한다는 관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을 살펴본다면 모두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모두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주에서도 1920년대 시문화 운동의 흥기와 더불어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전파됨에 따라서 여권 신장에서 벗어난 남녀평등 그리고 여성 해방 추구가 강조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이 여성 항일 참여의 사상적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제주 해내의 경우에도 혁우동맹 그리고 조선공산당 재건 제주 야채이카 같은 청년 운동가들의 활동력 하에 진행됐다는 점에서 모두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야하 운동에 참여합니다. 만주에서는 야학을 통해서 혁명 사상을 전파하고 그리고 혁명 이식을 갖추는 이러한 활동을 진행했고 제주 현의 경우에도 야학을 통해서 민족 이식을 키우고 또 야학은 당시 교육 목적에서뿐만 아니라 부당 착취 그리고 억압과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장소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적인 행위 주체의 차원에서 볼 때 모두 강한 이지 소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만주에서도 만주 여성들은 항일 여성들은 작식대, 일호대, 재봉대 그리고 실전에 참여함으로써 당시 그들의 강인함과 완강함, 근면함으로 해방의 틈을 찾고자 했고 제주 해내의 경우에도 모두 아시다시피 근로의 여신 그리고 자립정신의 표상 등 강한 존재, 그들이 강한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젠더 시각에서 어떻게 그들의 여성 해방의 항일 운동을 통하여 여성 해방의 가능성을 보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만주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젠더 정체성이 일부분은 지속되고 일부분은
해체되고 그리고 생성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성 해방의 가능성을 볼 수 있고 또 그들의 비록 그들의 여성 정체성의 젠더 정체성의 지속을 통해서 스스로 여성 해방의 가능성을 축소시켰지만은 그들의 강한 의지에서 해방의 가능성을 엿볼 수도 있다 하는 이러한 결론이고요. 그리고 제주 해내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자의 수로 볼 때 남자보다 많고 그리고 그들의 경제력하고 활동력이 대단히 왕성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 가정에서의 지위로부터 볼 때도 조선이 여성하고 비했을 때 지위가 좀 높습니다. 예. 생산권이 여성에게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지휘권 그리고 발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동력은 폄하되거나 응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남녀가 서로 상대방의 이견을 존중하는 그런 평등의식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 이러한 제주 해내 근면함 그리고 강인한 특성 그리고 사회적 지위로부터 볼 때 제주 해내들의 항일 운동은 그들의 독립적이고 강한 의지로서 무지로부터 해방하고 억압과 폭력으로부터 해방하려고 하는 그들의 노동 성과가 가치를 바라고 그리고 삶의 자유 해방을 실현하려는 운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판단되고 그리고 이런 항일 운동을 통해서 더욱 자유로운 삶 그리고 더 평등한 삶을 위하여 진행한 투쟁이고 그리고 이 항일 과정에서도 그들은 기세등등하고 투쟁 의지가 아주 강하였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항일 운동을 통해서 진정한 여성 해방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운동은 일제 지배와 이런 여성 억압이 분리된 항일 성격이 분명한 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을 통해서 민족 독립과 진정한 평등,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평등이었는가? 남녀 평등을 넘어서 민족 간의 평등, 그리고 인간 사이의 평등으로서 그들의 이러한 투쟁으로부터 여성 해방뿐만 아니라 인간 해방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지 않냐?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주 해내에 관련된 연구는 거시적 시각과 미시적 시각을 결합시켜서 그들의 일상생활의 다양한 측면, 예를 들면 그들의 건강이나 지적했듯이 건강이나 경제 그리고 여가 이런 부분들도 부각되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젠더 시각에서 그들의 공헌이나 뭐 강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그 외에도 사생활의 영역, 연애, 가족, 출산 등등 이런 부분이 많이 발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 항일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찾고 새롭게 해석하고 그들의 중요한 가치가 운동의 중요한 가치가 많이 발굴되고 발량돼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저희 발표는 짧고 굵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